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대표 나선성입니다. 양도세 1강, 2강, 3강에 의해서 이번에는 양도세에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에 있어서 이제 제가 잡은 테마는 위장이혼과 양도세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소득세법 89조에 보면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1세대라는 개념은 어디서 정하고 있냐? 8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88조 6호에 보면 1세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주자 플러스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로 안에 직계 전비서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형제자매. 이 거주자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세 번째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갖추었을 경우에 우리가 동일 세대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개의 이 공간에서 A, B 두 배우자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두 배우자가 살고 있을 때, 한 세대가 이루어서 이 세대로 봤을 때, 1세대가 살고 있으면,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 안 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가구, 여기도 집이 하나 있고, 여기도 A도 남편도 하나 있고 부인도 하나 있어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거는 2주택. 근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세대는 거주자 플러스 배우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왜? 배우자가 어떻게 되죠? 사망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또는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혼하는 경우는 쪼개지면서 거주자 플러스 배우자가 각각 독립세를 이뤄요. 그러면 아파트를 하나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데 아파트를 두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를 세금 안 내는 방법 없을까? 우리 이혼할까? 그래서 이혼의 형식을 빕니다. 그래서 이혼해요. 그런데 당사자 간에 협의 이혼은 되죠. 당사자 간 합의는 해요. 그렇지만 그 목적은 뭐예요?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세무서 세법의 입장은 뭐냐면 실질과세입니다.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협의 이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 사실상 부부다.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을 한 거다라고 판단할 경우는 이런 경우는 동일 세대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택을 판 거에 대해서 이 주택을 판 거에 대해서 뭐 된다? 양도세를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언제? 2017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깨집니다. 어떻게 판결이냐면 부부가 9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하나를 갖고 있고 부인한테 8개를 주고 이혼을 한 다음에 집을 팝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하나, 양도세 안 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합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이거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 세대라는 개념에서 사실상의 세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양도세 1억 8천원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또 다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민법상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를 왜 너희들이 이걸 개입을 하냐 이거죠. 당사자 간 의사가 중요한 거지. 그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했건, 어찌됐든 민법상에 있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를 가지고 왜 국가가 너희가 이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냐.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혼을 했고 당사자 간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이거를 사실상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또 실질과세 원칙도 있지만 세법에는 뭐가 있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조세 법률주의는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가 국가가 우리 사람을 막 죄를 만들어서 아무 죄나 만들어서 집 감옥에 넣을 수 없죠. 반드시 형법에 제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규정되어 있는 죄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마찬가지로 조세 법률주의도 국가가 국민에게 조세에 대한 부담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이 원칙에 의하면 민법상 협의이혼에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 근거에 의해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협의이혼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민법이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민법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는 당사자 간에 이혼한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가 이혼해서 그때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건 청산으로 봐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경우에 상속세에 비추어서 세법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교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유상양도행위로 보거나 징여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어떤 거 뭐냐면, 자, 재산분할은 뭐다? 요거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두 배우자가 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합의에 의해서 쪼개는, 즉 청산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이것이 서로 돈을 주고받고 파는 것처럼 그러한 성질인 것은 아니다. 당사자 간의 물건을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재산을 분리하기 위해서 쪼개는 그런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재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부부가 한 사람이 죽으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죠. 이제 일정 부분은 면제하고 상속세를 내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 그게 형식이 위자료가 됐던 뭐 재산 분할이 됐던 그런 경우를 넘겨주면 상속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증여세나 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헌법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 증여를 부과하는 것과, 그러니까 증여나 양도세와 그 다음에 상속세는 별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재 재판소에 의해서 자기들의 취지를 관통시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 요거를 하나로 이 가짜로 쪼개놓은 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자, 판례는 기본적으로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은 뭐냐면, 자, 불문법은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거예요. 불문법은. 그렇지만 판례에 의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는 법률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관습법이 효력을 갖는 건데, 판례를 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슨 법 국가다? 성문법 국가다. 법에다 명문을 규정하면 돼요.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럼 성문법을 만들어 놓으면 대법원 판례도 거기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2017년에 이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2018년에 소득세법을 개정을 합니다. 소득세법 개정. 어떻게 개정하냐? 자, 여기다가 배우자에다가 가로를 칩니다. 어떻게 가로를 치냐? 자, 우리가 기존에는 국세청 입장은 실질 부부면 인정해줬고, 대법원은 법률론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자, 법률상 배우자는 아니나 사실상의 배우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뭐다? 법률상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뭐다? 동일 세대로 본다. 그치? 동일 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아파트를 팔 때 뭐를 부과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법률적, 즉 법에 의해서 이혼했다 할지라도, 협의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뭐다? 전부 동일 세대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2018년도 소득세법을 상법에 88조 6호를 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쭉 이 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이후로 작년에 2017년도에 나온 판례만 가지고 협의 이혼하면은 양도세를 안 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법이 소득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문법에 의해서 명문의 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이혼을 했다, 법률적으로 이혼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사실상 같이 살고 있고 동일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런 경우는 실질 한 세대로 봐서 1세대 2가구 주택으로 봐서 그런 경우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법의 명문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협의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살면 안 되겠죠. 같이 사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죠. 생계도 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국세청에서 자, 남편, 부인 카드 쓰는 내역 보면 알죠. 어디서 주로 썼는지. 같은 동네에서 쓰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러면 그건 동일세대죠. 동일세대. 자, 생활이 전혀 달라요. 만나지도 않아요. 완전히 남들이 봐도 찢어진 것처럼 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산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여기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참 속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던 어찌됐든 이 세대라는 개념의 변천사를 보면 자, 원래는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것처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를 동일세대로 봤는데 민법의 원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을 2018년도에 개정을 해서 즉 배우자의 사실상의 배우자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법을 바꾼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11월 1일부터 옛날 판결을 믿고 그대로 이혼을 해서 양도세 한번 회피해 볼까라는 생각은 정말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당분간은 이것으로 양도세 관련해서는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제가 현업을 하면서 양도세 이제 우리 손님들 중에서 양도세 관련해서 무슨 쟁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여러분과 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누구에게? 세무사에게. 저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지 세무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도 답답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양도세를 제가 특별히 기획을 해서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단 며칠 만에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내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괜히 제 알지도 못하면서 떠벌리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같이 나누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공부해가면서 보충해 가자는 뜻으로 이 녹화를 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강리치 부동산 대표로 있는 한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세법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 뭐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어떤 사법적인 그러한 그 사법상의 효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중개 관련해서 재테크 또는 현안되고 있는 그 어떤 아파트 시세라든가 그 투자 마인드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동양철학을 하고 있는 풍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꾸준히 계속 공부하면서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동양철학과 그 다음에 동양고전 강독 또는 부동산 관련 주변 세법 뭐 공법 투자 경매 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제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